요 그림과 리니어 리그레션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좀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제가 그게 키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풀 때 어떻게 푸느냐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첫 번째로 가장 이 선형대수 우리 이거 프로젝션 했던 거 있었죠. 그래서 A 트랜스포즈 A에 인버스에 A 트랜스포즈 Y를 곱하기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또는 여기에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뭐 이거는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이니까 그리고 더 운이 좋게도 이건 컨벡스 프로블럼입니다. 제가 컨벡스를 보이진 않았지만 근데 이렇게 보면 컨벡스인지 알겠죠. 그걸 가니까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써보자고 해서 이렇게 코딩을 했었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이니까 제가 소개드렸던 CBX 파이 2를 써서 또는 모듈을 써서 이렇게 쉽게 모델링을 해서 쉽게 이렇게 코딩을 해서 풀 수도 있다까지 했습니다. 그럼 요거를 한번 직접 코딩을 한번 해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뭐 조교 시간에 잠깐 보여드린 것 같긴 한데 이런 그 주피터 노트북 환경 속에서 잠시만요. 뷰를 이런 것도 좀 지우고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지울 수 있나? 예, 뭐 하여튼 주피터 노트북에서 이렇게 하는 뭐 숙제를 하시면서 써보신 분들은 좀 익숙하실 테고 아니면 제가 하는 거 여러분들 한번 같이 보시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시간이고 또 요 리그레션에 관한 리니어 리그레션에 관해서 제가 좀 코딩적으로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릴 면이 있어서 오늘은 수업을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부 다를 타이핑을 다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블랭크를 해놓고 할 수도 있지만 좀 일반적인 내용들은 이렇게 제가 그냥 있는 걸 쓰겠습니다. 넘파이를 NP를 하고 매플라립은 플랫을 하기 위한 것이고 이것은 플랫을 하는데 그 그래프가 새로운 윈도우에서 뜨는 것이 아니라 이 셀에서 여기에서 주피터 노트북에서 플랫되게 하는 커맨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치시면 되고 이러면 이제 임포트가 된 거예요. 그리고 X라는 데이터, Y라는 데이터를 리쉐이브를 해서 칼럼으로 가져오고 요 부분은 그냥 단순하게 플랫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플랫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구나. 13개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코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코드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뭐 이렇게 한번 해보죠. A라는 행렬을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데 H 스택이겠죠? 제가 뭐 처음이라서 한번 이렇게 그 타이핑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글자를 좀 키워서 예. 그리고 이게 순서가 X, Y니까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에다가 X 이렇게 하면 이제 한번 저도 이걸 오랜만에 해서 한번 이거 A를 한번 해보죠. 그럼 이제 A라는 것이 1이고 X가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은 그냥 as matrix를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 여기서 이제 또 A를 해보면 지금은 어레이로 되어 있는데 이제는 매트릭스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A라는 것을 정의가 됐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계산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이런 걸 했습니다. 트랜스포즈 곱하기 A에다가 이걸 곱하기를 이거에다가 인버스 요건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곱하기 Y를 해야 되겠죠. Y를 요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뭐 또 이렇게 해보죠. 그러면 세타 두 개가 나왔습니다. 뭐 요걸 좀 그냥 프린트를 할게요. 그럼 이제 세타 두 개가 구해진 거죠. 세타도 지금 칼럼 벡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 세타를 가지고 선을 그어야겠죠. 그래서 세타 0, 세타 1 이게 0,0이니까 요걸 의미하는 거고 1,0을 이용하니까 요걸 의미하는 건데 지금 x 요 맞죠? 이게 0이었어. 여기가 다 1로 들어갔으니까 이게 컨스턴트인 거고 그렇게 해서 플러스를 해보면 이런 부분들은 좀 코스메틱하게 플러스를 어떻게 하는 뭐 예를 들면 타이틀이라든지 x 라벨, y 라벨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뭐 레전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떤 뭐
뭐 기교 테크닉이라 할 수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랫을 썼더니 플랫이 잘 됐어요. 예. 이 빨간색이 지금 플랫을 한 겁니다. 리그레션을. 그래서 리스트 스퀘어 방식으로 이제 파이썬에서 코딩을 통해서 이 직선을 구하는 걸 한번 해봤습니다. 동일하게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써서도 세타를 구할 수 있는데 뭐 제가 강의 자료에 지금 코드를 다 들어 있으니까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 그레디언트 디센트도 해볼까요? 아니면 어떻게 넘어갈까요? 넘어갈까요? 아니면 이것도 코딩을 한번 해볼까요? 혹시 의견이 있으신가요?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죠.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여기 있었으니까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 정답을 보면서 할게요. 요 내용인데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보면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df라고 할게요. df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우리 a를 위해서 정의를 했으니까 2 곱하기 이제 요 안에 들어가는 요겁니다. 일단은 그냥 이렇게 하고 곱하기 a 하고 또 곱하기 세타인데 일단은 지금 세타는 여기서는 일단 세타를 제가 정의 안 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두고 a 트랜스포즈 곱하기 y인데 여기에 세타는 뭐냐 하면 여기는 이제 그레디언트 이터레이티브하게 하는 거니까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해야 되죠. 그래서 세타는 뭐 이니셜라이제이션을 뭐 여기 보니까 뭐 이렇게 했네요. 그래서 np에다가 한 요 정도 쓰고 탭을 치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해서 또 탭을 치면 여기에 해당하는 그 서브에 있는 메소드가 다 나오는데 그래서 만약에 R로 치면은 이제 랜드는 이렇게 하면 노말이겠죠? 그렇게 해서 사이즈가 2,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죠. 해두고 프린트 세타를 하면 할 때마다 값이 바뀌죠? 지금 보이는 것처럼 왜냐하면 이게 그냥 노말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랜덤하게 가지고 왔으니까 꼭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0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가져왔고 그럼 이제 여기가 dft는 이제 정의가 됐어요. 그 다음 우리가 할 거는 세타가 이제 이렇게 일단 이렇게 그 다음 기존에 세타에다가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df인데 알파도 정의를 해야겠죠. 그래서 뭐 알파는 저기는 뭐 0.001로 되어 있네요.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요거를 포문을 해야 되는데 뭐 그냥 단순하게 뭐 예를 들어 100번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는 포문은 이렇게 하고 슬랩은 이렇게 엔드를 하는데 여기는 그런 거 없습니다. 인덴테이션을 하는 거고 요거는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코딩은 이제 요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하면 이터레이션을 100번 하고 최종적으로 궁금한 거는 세타를 뭐 프린트 하죠. 이렇게 하면 세타가 나왔습니다. 근데 한번 볼게요. 0.2, 0.8인데 올라가 보면 제가 지금 좀 다르네요. 뭐가 잘못됐죠? 보죠. 어느 부분이 이상한 건가요, 지금? 이거랑 다른 게 있나? 답이 다르지? 이제는 0.8에서 0.6. 그 전에 게, 저기 좋네요. 이게, 그러면, 자, 이제, 어떻게 잘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알파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키워볼게요. 알파를 이렇게 키워보면, 이제, 지금 뭐 어떻게 된 거죠? 0.01에? 이게 컨벡스라서 뭐 어떻게 해도 상관없는데? 이거를 이게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거를 행렬로 바꿀게요. 0.65, 0.6, 알파가 0.001,
제가 뭐 다르게 타이핑을 한 부분이 있나요? 2배의 as matrix를 안 했고 n이 다릅니다. 이게 둘 다 붙였는데 더 키워볼까요? 뭐 이거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수렴하는 것 같은데 0.65 이게 위에가 값이 맞네요. 여기랑 같네요. 예, 0.65랑 0.67로 같죠? 그래서 0.6을 0.67로 같습니다. 좀 줄여보죠. 이도 같고. 자, 그럼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값을 바꿔보면 이상하죠. 알파가 지금 너무 커서 막 너무 들쭉날쭉 하는 거예요. 이 값을 보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알파의 스텝, 러닝 레이트 또는 스텝 사이즈 그리고 이터레이션 넘버 를 가지고 이렇게 숫자를 바꿔가면서 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한번 감을 익히시는 것도 좋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트가 구해졌죠. 그래서 플러스를 해보면 같은 직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으로도 여러분들하고 직접 코딩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 제가 정말로 하고 싶은 거는 죄송합니다. 하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뭐냐 하면 CBX 파이로 코딩을 한번 해볼게요. 이 부분은 좀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CBX 파이로 역시나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좀 이제 임포트를 해야겠죠. CBX 파일을 as CBX를 할게요. 가지고 왔고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요 설치가 잘 안 되면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키면 그 에러가 뜰 거예요. 그러면은 조교한테 문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는 CBX 제가 좀 설명을 위해서 베리어블을 먼저 디파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 CBX 미니 저도 이걸 하도 오랜만이라 가지고 미니마이즈 다음에 CBX problem 뭐 이렇게 하네요. 그 다음 이제 이거를 우리가 세타를 일단 세타2라고 할게요. 이 2라고 붙인 거는 제가 추후에 의미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1인데 요게 요렇게 수도 있고 요럴 수도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미니마이즈인데 이것은 CBX에다가 지금 여기에 보면 투놈을 제가 최적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놈에다가 이렇게 2가 되고 안에 들어가는 거는 A 곱하기 세타 마이너스 Y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 세타가 2였죠? 일단 2에 대해서는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 이제 풀어야 되는데 요거를 요게 objective 펑션인 거죠. 그 다음 constraint는 없으니까 object고 constraint 없으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이거를 풀어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프린트를 해야 되는데 무슨 세타2의 value를 해야겠죠. 그리고 예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풀면 0.65, 0.67 동일하게 나왔죠. 여기랑 저 전 거랑 비교해 보면 그래서 CBX 파일을 써도 되는구나. 요거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되는지 이게 에러가 뜨죠. 그래서 요 차이를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버전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 요 부분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강의 교재를 어떻게 제공된 걸 한번 볼게요. 여기는 제대로 되어 있네요. 이 버전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됐고 그런데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세타 같으니까 비슷한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질문. 제가 여기서는 요 부분이 요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요것도 벡터고 요것도 벡터죠. 프로젝션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벡터의 에러가 되니까 요거 자체가 또 칼럼 벡터의 에러를 최소로 하기 위해서는 크기의 개념이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벡터 공간상에서 크기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놈이 있다는 걸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놈은 데피니션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인데 자주 쓰는 것이 투놈, 유클리디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거리의 개념. 그래서 유클리디언 디스턴스에서 여기 투놈을 썼어요. 여기 투놈을 썼습니다. 뭐 좋아요. 그런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기에다가 카피를 했어요. 여기를 원놈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원놈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잠시만요. 원놈으로 바꾸면 이게 질문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이야기예요. 거리의 데피니션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라고 했고
그럼 제가 이제 그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투놈이 아니라 이 부분처럼 원놈으로 바꿨어요. 뭐가 바뀔까요? 이 세타가 어떻게 바뀔까요? 요거는 이제 세타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제가 세타 2라고 했어요. 요 세타 1의 값은 어떻게 바뀔까요? 혹시 거리의 정의가 여러 가지라고 했으니까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일한 문제를 에러를 정의함에 있어서 투놈이 아니라 원놈으로 바꿨습니다. 그럼 세타의 값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같을 것 같습니다. 예, 한번 보죠. 같은지. 0.62, 0.69, 0.65, 0.67, 조금, 예? 플랫을 해봐야겠죠? 플랫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플랫을 여기 보면 세타 1으로도 해봤고, 세타 2로도 했어요. 그래서 플랫을 해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비슷해요. 비슷해. 지금 보면 거의 같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파란색이 L1, 빨간색이 L2고, 예, 같은 겁니다. 그럼 여기서도 이제 제가 했던 여러 가지 말들을 좀 서포트를 할 수 있는 것이 거리는 하나가 아니다. 여러 가지 거리의 데피니션이 있고 그 거리를 이용한 그 놈을 이용한 에러를 최소화하는 데 있어서 리그레션 결과를 보면 비슷하니까 사실은 L1을 써도 L2를 써도 상관없다예요. 근데 이제 L1을 썼을 때의 특징과 L2에 썼을 때의 그 특징들은 있죠. 근데 크게 차이가 없을 수 있다는 걸 제가 일단 첫 번째 메시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L2와 L1의 롬을 썼을 때의 차이를 보여줄 수 있어야겠죠.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다음 예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뭘 할 거냐 하면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는 이렇게 이뻐요. 이쁘다는 게 이제 어떤 리니어 모델에 핏한 데이터들로 실험이 되었는데, 제가 아웃라이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기존에 있던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에서 좀 떨어진 데이터 포인트가 노이즈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언설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아웃라이어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분포에서 좀 거리가 멀어진 데이터가 있다고 치죠. 그래서 제가 원래 있던 X에다가 V 스택을 해서 칼럼 벡터니까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를 2개를 더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원래는 데이터 포인트가 13개였는데 2개를 추가했으니까 15개가 되었어요. 그리고 플러스를 해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데이터였는데 2개를 제가 그냥 일부러 어떤 인텐션을 가지고 이렇게 아웃라이어를 추가했습니다. 인텐션을 가지고. 자, 이제 요걸 리니어 리그레션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 그림을 주고 그냥 눈으로 보고 리그레션을 하면 직선을 그어 보세요라고 하면 여러분들 직선을 어떻게 그을 것 같습니까? 자, 이걸 보고 리그레션을 하십시오 하면 어떻게 그을까요? 여러분들은 아니죠. 여러분들 어떻게 그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아까와 동일하게 자, 이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인데 지금 그전과 동일하게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프로세스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람은 왠지 모르겠는데 이것과 어떤 분포나 트렌드가 같지 않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아요. 자연스럽게 알고 그걸 이제 좀 이쪽에서 이제 머신러닝 좀 전문 용어로는 아웃라이어 디텍션 또는 어노멀리 디텍션이라고 해서 뭔가 노멀하지 않은 디텍션을 우리는 마음속으로 자동으로 그걸 인지합니다. 그리고 선을 그으라고 할 때 이 2개는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이렇게 선을 그을 겁니다. 이게 당연한 건데 이거 신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컴퓨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죠. 컴퓨터 입장에서. 컴퓨터는 이렇게 플랫을 하는 게 아닙니다. 컴퓨터는 중요한 게 이걸 보고, 자, 여러분들 컴퓨터예요. 이걸만 봅니다. 여러분은 이것만 보고 선을 그어야 돼요. 세타1, 세타2를 그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중에 어느 데이터 포인트가 아웃라이어인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웃라이어 디텍션이라는 것 또는 어노멀리 디텍션이라는 알고리즘이 또 추후에 배우게 됩니다. 저희가 그런 알고리즘이 있다고 치면 그걸 먼저 여기에 적용을 하고 아웃라이어를 제거한 다음 남은 거에서 리그레션을 할 수도 있어요. 좋습니다.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2단계, 2스텝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좀 다른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컴퓨터는 분명히 얘들이 다 우리 등가로 웨이트가 똑같은 거죠. 어느 것이 아웃라이어인지를 모른다고 가정했을 때 똑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투놈을 해볼게요. 투놈. 지금 보면 똑같습니다. 투놈을 했어요. 이 경우에 투놈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 여기는 뭐 프린트를 해볼까요? 투에 밸류를 찍어야 됩니다. 그럼 값이 변했죠. 자, 이걸 플롯하면 직선이 어떻게 나올까요? 이 아웃라이어까지 포함된 투놈을 에러로 하는 리니어 리그레션은 어떻게 그어질까요? 여러분들 의견 주시겠습니까? 이걸 포함한 리니어 리그레션. 거리를 최소화해야 되니까. 거리의 제곱의 서메이션을 최소화해야 하니 직선이 이렇게 그어지면 이 거리가 엄청나게, 이걸 제곱하니까 엄청나게 크겠죠. 이 거리도. 이 거리가 아닙니다. 이 거리예요. 기존의 직선에서 시계 방향으로, 그렇죠. 한번 해보죠. 플랫을 해보죠.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지를 이해가 돼야 됩니다. L2놈으로 했을 때. L2놈으로 했을 때. 지금 기존으로 하면 예를 들면 여기에서 이만큼의 거리를 제곱한 건데 이제 이걸 좀 줄이기 위해서는 얘가 이 직선이 이렇게 올라가야겠죠. 그러니까 컴퓨터가 그냥 L2놈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원한 거 이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원한 건. 얘를 어떤 의미에서는 이 두 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이그노를 해야 되는데, 니글렉트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당연히, 컴퓨터는. 자, 그래서 뭘 할 거냐? 요걸 가지고 와서, 그냥 아무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입니다. 원놈으로 바꿔볼게요. 뭐 굳이 플랫할 원놈으로. 그냥 거리만 다르게 한 거예요. 뭐 정확하게는 이걸 원놈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다 바꿔 뭐 상관없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그걸 플러스 했어요. 뭐 숫자가 느낌이 오시죠? 이거를 플러스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그냥 문맥상 여러분들이 다 결과를 예측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바꾼 건 거리를 원놈으로 바꿨어요. 실행을 시켰습니다. 기대가 되나요? 뭐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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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이렇게 됐어요. 이게, 신기한 거죠. 혹시 왜 원놈으로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결과가 나올 일단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건 맞는 거고,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인터프리트 또는 해석을 해야 되는데, 분석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됐나요? 왜 이렇게 됐을 것 같나요? 그래서 이제 뭐 동시에 그걸 그리면 이렇게 됐습니다. 원놈과 투놈. 확실한 것은 이 예제에서는 원놈이 우리가 원하는 리그레션의 결과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 거리 또는 에러의 데피니션을 좀 생각해 보시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텐데, 왜냐하면 투놈은 거리를 제곱하니까 아주 그 에러가 크면 그걸 제곱하면 더 커져서 페널티가 크게 작용을 하겠죠. 원놈은 절대값을 취하니까 그나마 아주 아웃라이어에 의한 에러의 그 네거티브한 이펙트가 제곱보다는 적은 거죠. 이펙트가 있긴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곰곰이, 이 결과는 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뭐 그러면 또 이렇게 받아들여, 원놈이 투놈보다 좋구나, 무조건. 그건 아닙니다. 이건 제가 이 예시를 가지고 온 이유는 여러분들이 투놈에는 너무나 익숙해 있는데, 뭐
그 투놈뿐만 아니라 다양한 데피니션의 거리가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고 싶고, 그 중에 하나가 원놈이고, 원놈의 장점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한 예제로 가지고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웃라이어가 있을 때는 좀 더 좋은 투놈보다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원놈의 그 단점은 뭘까요? 투놈에 비해서.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놈이 무조건 좋은 건지, 투놈이 무조건 안 좋은 건지, 뭐 알고리즘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컴퓨터 입장에서 절대값을 취해서 그걸 계산하는 뭐 뉴메리컬한 방법에서의 좀 뭐 컴플렉시티라든지 뭐 계산상의 뭐 그런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고려를 할 수 있는 그 뷰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은 요거까지 가고, 좀 극적인, 제가 뭐 여기 파워포인트에 내용이 전부 다 있는데, 좀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실제로 여러분들하고 코딩을 좀 하면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예제는 뭐 제가 만들어낸 건 아니고, 여기에서 예시에서 가지고 왔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될 거요. 하면은 그 링크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웃라이어가 있고, 투놈, 원놈인데, 이게 좀 더 뭐 좋다고 표현해주고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가까운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얘를 아웃라이어로 인식을 할 테니까. 그래서 이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그 차이를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다른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예시를 통해서. 자, 그런데 또 반전이 있어요. 반전이. 그 파이썬에 로 머신러닝을 많이 사람들이 코딩을 하겠죠. 근데 이제 사람들 이쪽 커뮤니티에서 뭐 당연히 뭐 지금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을 하고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무수히 많은 알고리즘들 추후에 배울 거고, 그런 알고리즘들을 할 때마다 이렇게 개인이 뭐 그 원리를 이해하고 이것도 뉴메리컬하게 베이스라인 아니면 from scratch부터 코딩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파이썬이라는 걸 사용하는 이 머신러닝 또는 인공지능 커뮤니티의 다양한 사람들과 리서처들이 뭐 넘파이 같은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둔 거죠. 그래서 그냥 갖다 쓰면 되게 모듈을 만들어 둔 그것이 이걸 뭐 scikit-learn이라고 합니다. scikit-learn. 이건 모듈이에요. 라이브러리고. 그래서 그냥 갖다 쓰시면 돼요. 뭐 리그레션도 갖다 쓰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scikit-learn에 있는 클래시피케이션, 그다음 리그레션, 클러스터링, 디멘전 리덕션에 해당하는 아주 많은 알고리즘들이 다 이미 구현이 되어 있어 인베디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머신러닝 여러분들이 직접 바닥부터 코딩할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이제 수업이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이론과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론을 설명하고 그 이론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코딩적으로 구현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코딩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도 좋습니다. 한 번만 이렇게 하시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스몰 프로젝트라든지 연구를 하실 때는 직접 여러분들이 코딩을 그걸 구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사이클런에 있는 모듈을 갖다 쓰면 됩니다. 갖다 쓰면 됩니다. 그걸 제가 강조해 드리고 싶고, 쓰는데 어느 정도의 뭐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어느 정도의 이해를 가지고만 쓰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뭐 리그레션을 하는데 뭐 당연히 옵션이 있겠죠. 뭐 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예를 들면 원놈을 쓸 건지 투놈을 쓸 건지에 대한 옵션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장단점을 어느 정도 계략적으로 또는 간략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그럼 되는 거죠. 예,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건 제가 여러분들과 코딩을 함께 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제 사이클런은 sklearn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다양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리니어 모델이겠죠.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리니어 모델의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거를 가지고 와서 뭐 이건 이제 제가 쓴 거예요. 뭐 리그레션 알리지라는 거에 이게 인스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사이클런은 모든 것을 동일하게 잡니다. 왜냐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으로 가지고 오고 X와 Y라는 지금 슈퍼바이저 러닝이니까 에 대한 인풋과 아웃풋을 가지고 와서 그냥 우리 처음 말했던 피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여기에서 그래서 그냥 여기에다가 fit이라는 커맨드를 쓰면
여기에 뭐 coefficient와 intercept, 그러니까 이거는 세타 1이고 우리로 치면 세타 0입니다. 이 값들이 그냥 이렇게 구해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그 초반에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에 대한 실력은 사이클런에 있는 함수를 많이 아는 거랑 비례할 수 있어요. 초반에는. 함수와 함수의 옵션들을 많이 아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건 뭐 방법이 없죠. 많이 해봐야죠. 이것저것 뭐 여기 사이클런에 있는 그 인터넷에 가서 사이클런 홈페이지 가서 다큐멘테이션도 뭐 그걸 공부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걸 그냥 쭉 그 스kim 하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새로운 프로젝트나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마다 구글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항상 탑으로 사이클런에 있는 함수가 뜰 거예요. 그때 그걸 다큐멘테이션을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다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표준 샘플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그냥 보고 뭐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닥부터 코딩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뭐 그런 거예요. 그 인공지능을 코어하게 연구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 여기에 들어가는 뭐 리니어 모델 탓에 새로운 뭔가를 그분들은 알고리즘을 짜는 걸 연구를 하시는 거고 아시겠죠? 우리는 뭐 여러분들이 포커스가 그거면 뭐 그렇게 가셔도 좋고 그게 아니라면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새로운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에서 X와 Y를 가지고 와서 피팅을 예를 들어 리그레션이면 피팅을 하고 그거에 대한 엔지니어링적인 해석과 분석과 이해를 하고 시스템을 뭐 개선하고 뭐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좀 관점이 다릅니다.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수업의 방향성을 후자로 계속 끌고 갈 거예요. 전자가 아니라. 뭐 아시겠죠? 그게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플러스를 하면 이렇게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해서 리니어 리그레션에 대한 베이직을 다 했습니다. 전혀 뭐 어려운 점 없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이거 가장 이제 심플한 거니까 가장 심플한 거였으니까 하나씩 컴플렉시티를 또는 좀 실질적인 문제로 제가 확장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우리가 지금 y는 세타 0 플러스 세타 1x를 했잖아요. 이게 인풋 인자고 거기에 해당하는 아웃풋을 예측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x가 하나만 있나요? 뭐 예를 들어서 뭘 할까요? 어떤 문제를 풀까요? 뭐 집에 뭐 하우스 프라이스 뭐 이게 별 좋아하는 예시는 아닌데 뭐 예측하고 싶다고 하면 그 전 제가 제 기억에 설명을 드렸던 뭐 예를 들어 그 집의 크기 사이즈가 뭐 하나의 인풋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근데 이것만 있는 건 아니겠죠. 뭐 집 값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을까요? 뭐 뭐 동네 아니면 뭐 위치 정보도 뭐 중요할 것 같고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집에 뭐 노화된 정도? 그러니까 뭐 집에 뭐 에이지가 되겠죠? 얼마나 올드하냐, 뉴이냐, 뭐 이런 것들이 뭐 무수히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인자가 하나가 아니죠. 이게 X1이 되겠죠? 그 다음 X2가 되겠죠? 그 다음 3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제가 고려하는 인풋 인자가 하나가 아닌 경우를 당연히 이게 더 제너럴하겠죠. 그거를 우리는 멀티베리에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멀티베리에이트한 경우에 근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리니어 리그레션이에요. 선형 조합입니다. 아직까지 넌리니어한 팩터들은 없어요. 하지만 이제는 인자가 하나는 아니고 이제 여러 개로 확장이 됐죠. 그래서 멀티베리에이트 리니어 리그레션을 다뤄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문제는 이런 느낌인 거고 그것을 그래피컬하게 도식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면 예를 들어 이 두 개인 경우에는 이제는 인풋이 x1, x2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 좌표에서 y 값에 해당하는 것이 g축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y가 그러니까 3차원에서 플랫이 되는 것이고 리니어 리그레션이니까 3차원 내에서 2차원은 2차원의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하이퍼 플레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이 하이퍼 플레인 평면을 찾을 거예요. 그게 이거죠. 당연히 이것은 요거에 의해서 프리딕트 된 거고 우리가 하고 싶은 실제 트레이닝 데이터셋의 y는 이것의 차이를 최소로 해야겠죠. 자,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제 싱글 데이터에서 뭐 싱글 베리어블을 하겠습니다.
베리어블인 경우에 리니어 리그레션을 다뤘는데 죄송합니다. 그럼 이건 또 다른 거냐? 이거를 자 여기서 이제 이 빈칸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써볼 건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요거를 이렇게 쓰면 똑같은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 포인트가 예를 들어서 1에서 m개까지 있다. 고 하면 요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yi 이제 표기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i번째 데이터 포인트. 왜냐면 여기 인덱스가 이제 밑에 여기 붙어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다 y는 y1, y2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2번 쭉쭉쭉쭉.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우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y가 되겠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y 햇은 바뀐 게 뭐죠? 인풋 베리어블이 2개 또는 여기까지 포함하면 3개라고 치면 세타를 3차원이 되겠죠? 뭐 이거 뭐 3차원이에. 그 역시나 마찬가지로 y는 ax예요. 단지 뭐 이걸 뭐 a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요게 그전에는 2줄이었다면 이제는 3줄이죠. 그리고 x 값이와 y는 주어지는 거니까 이거는 결국 숫자가 다 들어가 있는 행렬 a입니다. 우리가 찾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그럼 됐잖아요. 행렬 표현하면 동일합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멀티베리에이트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거랑 똑같아요. 문제를 푸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단지 행렬과 벡터의 디멘전이 달라질 뿐이죠. 증가했을 뿐이죠. 예, 여기까지. 그렇게 해서 뭐 코딩을 하면 뭐 지금은 2 플러스 x1, 3x2를 플러스 여기서 데이터를 생성을 했고 이제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서 여기다 이제 뭐 이런 노이즈를 꼈어요. 노이즈가 낀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똑같죠? 공식 똑같습니다. 행렬 A가 달라졌을 뿐이지. 그래서 플러스를 하니까 이런 평면이 되더라. 하이퍼플레인이 되더라가 다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y 햇은 세타 0 플러스 세타 1 x1 세타 2 x2 뭐 됐죠. 뭐 일반적으로 해서 더 있다고 치겠습니다. 뭐 요렇게 맞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게 뭐냐면 인풋 인자, 뭐 인풋 팩터, 뭐 x 팩터, 뭐 어떤 말이든 좋습니다. x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일 때에 해당하는 멀티베리어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냥 이 숫자가 예를 들어 여기가 2였고 0.1 x1 플러스 이렇다고 하겠습니다. 그냥 뭐 하나 예시가 이그샘플로.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드릴게요. y 값을 예측함에 있어서 변수인 x1과 x of 1과 x of 2가 있는데 어느 것이 도미넌트한가요? 스케일링은 뭐 어떻게 해서 같게 맞췄다고 치고 그러면 어느 게 더 y를 예측하는데 영향을 더 많이 미치나요? x2가 효과가 당연히 더 크겠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이걸 이렇게 어프락시메이션 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뭐 x 값이 뭐 이 스케일이 같다고 치고 뭐 0.1이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 뭘 의미하는 건가요? 인자가 여러 가지일 때 어느 인자가 y를 예측함에 있어서 더 중요한지를 어디가 알려주는 거죠? 세타들이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요거를 지금 여기서는 제가 인풋들인데 이거를 피처들이라고도 표현을 할게요. 아직 여러분들 피처에 대해서 오피셜리 설명을 안 드렸지만 그래서 이거를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input selection 또는 feature selection이 가능해진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근데 리그레션 문제를 풀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지금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세타들의 값을 가지고 인풋들 중에서 y 값을 예측함에 있어서 무엇이 좀 더 중요하고 무엇이 좀 덜 중요하고를 지금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x다. 자, 이 경우에는 다시 질문 드릴게요. x1이 중요한가요? x2가 중요한가요? 음수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x2가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성은 사실은 이걸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값. 그런데 부호는 방향성을 의미해요. 이게 양수라고 만약에 하면 x2가 커지면 y도 커지니까 같은 파지티브한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코릴레이션이 있는 거예요. 상관관계가. 근데 이 경우에는 x2가 올라가면 역시나 x2는 y에 영향을 줍니다. 근데 그 영향이 반대 방향이라서 y 값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방향성에 대한 상관관계 코릴레이션까지도 부호에서 정보를 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y 값이 10이에요. 근데 지금 11이라고 합시다. 지금. 그러면 x1과 x2라는 값을 제가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x2 값은 작으니까 우선적으로 x2를 먼저 바꿔야겠죠. 그리고 방향성이 반대니까 줄이기 위해서는 얘를 키워야 돼요. 줄이기 위해서는 키워야 됩니다. 맞죠? 그것까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리그레션 모델을 통해서. 얼마나 줄여야 되느냐?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되는 거죠. 이거는 마이너스 3이죠. 그 센시티비티까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타들이. 자, 당연한 이야기를 또 자꾸 제가 반복해서 해서 좀 지겨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지는 뭐냐 하면, 리니어 리그레션을 푸는 것은, 어떻게 푸는지 이해를 해야 되죠. 이제 그걸 하고 나면, 푸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 푸실 수 있습니다. 그 푼 결과를 가지고, 이제 세타들이겠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후 액션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피처 셀렉션이나 임포턴스 또는 코릴레이션에 대한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한 번 확장을 하고 또 확장을 하겠죠. 당연히 이제는 요거예요, 요거. 선형 아닌 경우가 더 많겠죠. 선형 아닌 경우가 더 많겠죠. 그럼 논리니어 리그레션이 당연히 있을 텐데, 또 여기서 이제 그러면 리니어 리그레션 배웠고 론리니어 리그레션은 또 리니어 리그레션 상관없이 또 딴 걸 배워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같은 거예요. 어떻게 같은 건지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넌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키워드를 쓰는데 넌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좀 설명을 하기가 이 단어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런 의미는 없어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리니어 리그레션인데 데이터가 non-linearly distribute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non-linearly distribute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non-linear regression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알고리즘은 linear regression입니다. 좀 이상하죠? 이상하죠? 그건 제가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리니어 리그레션 동일한데 제가 이제 뭐 이걸 인풋 또는 피처를 지금은 같은 단어로 쓸게요. 이제 추후에는 이제 피처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쓸 것 같은데 인풋이나 피처가 넌리니어하게 디스트리뷰션 되어 있을 뿐이지 리니어 리그레션과 같다. 그가 같다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그걸 푸는 방법이 이렇게가 있는데 저희는 요거는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리지 않고 요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제가 이걸 뭐 설명 안 드리는 이유도 있어요. 이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자, 그런데 일단은 요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을. 자,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치죠. 이야기는 뭐냐 하면 데이터가 있는데 이거 지금 여기도 제가 하나를 쓰고 싶은 것이 어썸션이에요. 데이터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분포해 있어요. 근데 내가 그 데이터를 그냥 컨스턴트도 있을 것 같고 제곱에도 뭔가 지금 이거는 지금 그 변수가 두 개가 아니라 한 개입니다. 그냥 x랑 y의 관계를 따지는 거예요. 여기는 그 멀티베리엇이 아니라 그냥 x하고 y예요. 그냥 이런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이 분포가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x에도 비례하고 제곱에도 뭐 영향을 미칠 거. 그냥 이건 제가 이렇게 가정을 한 거예요. 요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질문 드릴게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는 요건데 요걸 빼면서 요게 해시 되는 거죠. 요것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 식은 선형식인가요? 비선형식인가요? 리니어 이퀘이션인가요? 넌리니어 이퀘이션인가요? 요거 답하셔야 돼요. 잠시만요. 답이 비선형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AX꼴로 나타나니까 선형입니다. AX꼴로 나타나니까 일단 이건 선형도 맞고 비선형도 맞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X와 Y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건 제곱이 있으니까 비선형이죠. 그런데 그렇게 보지 말고 주인공을 세타로 보면 어떻게 되나요? 세타로 보면 선형이죠. 세타로 보면. 이게 키한 거. 근데 잘 보십시오. 트레이닝 데이터셋은 이렇게 주어질 거잖아요. 그 값들을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제곱이 아니라 숫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언너는 세타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세타가 맞고 세타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식은 비선형이 아니라 선형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넌리니어 리그레션인 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X의 관점에서 익숙하니 데이터가 X에서 봤을 때는 비선형적으로 보이죠. 그래서 그냥 이걸 비선형 넌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X와 Y가 페어로 슈퍼바이즈 러닝이니까 트레이닝 데이터셋의 형태로 주어질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실제 값을 넣을 거잖아요. 이렇게 Y1은 세타 0 플러스 X1 이제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X1의 제곱. 그 다음 두 번째 데이터 포인트가 있을 거잖아요. 이게 또 2에 2 플러스 세타 2 X2 제곱 이렇게 넣을 거잖아요.
m개가 있으면. 그 전으로 하면 사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쓸게요. 제가 표기를 왔다 갔다 해서 됐죠? 자, 여기다가 그냥 다 1 할게요. 그러면 이거를 보면 y라는 것은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보여야 돼요. 뭐 이걸 좀 더 엄밀하게 쓰면 이것도 결국 그리고 이거는 숫자가 채워질 거예요. 그냥 행렬이에요. 그냥 y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a 세타입니다. 이거 선형이잖아요. 그리고 이거 하는 방법 알잖아요. 알잖아요. x 값이 주어지면 여기 집에 넣을 거고 제곱해서 넣을 거고 여기도 넣을 거고 넣을 거고 여기 다 숫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행렬 a는 기분입니다. from training data set에서. 그리고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unknown인데 선형 방정식이에요. 선형 방정식. 그리고 나서 세타가 찾아지겠죠? 그럼 여기다 놓겠죠? 그리고 x로 플러스를 하면 2차 식으로 보여지겠죠? 보여지겠죠? 자,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데이터를 플러스 했습니다. 뭐 보시는 것처럼 x, y인데 직선은 아니죠. 그러면 이제 나는 가정을 하는 겁니다. 뭐 이게 뭐 2차, 3차식일 수도 있고 지수함수, 뭐 로그함수 뭘 수도 있겠지만 그냥 눈에 보이기에 그냥 이런 거 같으니 그냥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정 하에서 이것들의 베스트한 밸류를 에스티메이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나 마찬가지, 여기서 제가 외우라고 했는데 공식이 틀렸네요. h스택에서 1이고 x고 x제곱이에요. 계산합니다. 풀어하면 나와요. 끝. 끝. 이게 non-linear regression이에요. non-linear regression. 그러면 이제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더 확장을 해서 더 가장 제너럴하게는 예를 들어 세타 0 플러스 세타 1 x1의 세타 2의 x1의 제곱 또 이런 게 있겠죠. x2의 제곱 또 세제곱까지 예를 들어서 1, 1, 1, 2, 2, 1, 2, 2, 2, 3 이렇게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멀티베리에이트 non-linear regression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프로블럼은 이거라 솔빙은 이렇게 하는 거고. 자, 제가 다시 처음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심플한 모델에서 시작하겠다고 했어요. 그게 그냥 단순한 1차원 x와 그냥 단순하게 x와 y의 관계가 있는 리니어 리그레션인데 제가 그랬지만 사실은 이게 다라고 했어요. 이런 이유에서. 네, 충분히 메시지가 전달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서머리를 하겠습니다. 리니어 리그레션은 아주 캐패시티가 아주 리밋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당히 파워풀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풋 피처 자체가 non-linear한 이게 지금 그걸 좀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non-linear regression이라는 것은 non-linearly distribution 되어 있는 피처 또는 인풋을 linear regression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계산을 옵티멀한 것은 이렇게 하는 거다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한 10분 정도가 남았는데 혹시 지금까지 한 거에 대해서 뭐 좀 질문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리그레션 2는 좀 어드밴스드한 내용이고 리그레션 3는 그걸 가지고 예제를 푸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좀 어드밴스드한 토픽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오버피팅, 그 다음 리니어 베이시스 펑션이라는 것이 있는데 요거에 대한 거, 그 다음 regularizzation이라는 단어는 많은 분들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evaluation에 관한 토픽들을 가지고 좀 더 추가적으로 오늘 시간이 되는 데까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머신러닝을 좀 공부하시거나 공부를 한다기보다 연구에 머신러닝을 적용을 하기 위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를 제가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오버피팅이에요. 오버피팅을 가장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예를 좀 들게요. 예를 들어서 저가 이제 저 연구실에서 연구를 과제를 수행한다든지 연구를 하는데 연구원들이 가져와서 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 리그레션이 됐던 클래시피케이션이 되었던 클래시피케이션 아직 안 했지만 와서 이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 모델을 학습해서 그 결과가 예를 들어 99%입니다. 액큐러시가 성능이 제가 어떤 액큐러시를 어떻게 디파인 하는지 아직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렸지만 그럼 예를 들어 99%면 아주 성능이 좋은 거잖아요. 좋다고 치죠. 100%는 아니지만. 그래서 막 흥분을 해요. 그런데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 99%인 거잖아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모델을 개발한다는 것은 목표는 뭐냐 하면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아닌 새로운 데이터에서도 이런 정도의 성능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가 들어갔을 때의 성능이 몇 %가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것들이 오버피팅이라는 건데 오버피팅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시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시를 가지고 그러면 요거는 코드를 좀 같이 보죠. 이제 그 오버피팅에 대한 설명을 좀 내려와서 드리겠습니다. 그 넌리니어한 경우에는 다 코드가 동일하고 요렇게 했습니다. 요렇게. 요게 1에 해당하는 거고 x 제곱이에요. 요렇게 했습니다. 요거를 카피를 하나 해둘게요. 이거 넘어갔네요. 그리고 리그레션 2에서 일단은 셀을 전부 다 지우겠습니다. 자, 요런 데이터가 있다고 치죠. 요런 데이터가. 요렇게 생겼어요. 데이터 포인트가 10개입니다. 10개. 그냥 10개인 거에 피팅을 한번 해보죠. 그럼 당연히 이제 우리가 배운 게 요거 뭔가요? 요렇게 하면 요거 뭔가요? 이제 요거는 1이 있고 x가 있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모델을 가정한 거죠? 어떤 모델로 가정한 거죠? 그냥 직선으로 가정한 거죠. 그렇게 해서 계산했고 플랫을 해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 이제는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판단을 하는데 그 기준은 뭐냐 하면 이 주어진 트레이닝 데이터셋의 에러들을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더 봐야 될 것이 만약에 예를 들어 x가 0일 때 값을 이렇게 예측하는 것이 이 데이터 포인트만 봤을 때 리저너블한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좀 보면 직선이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보면 요렇게 생긴 것 같으니까 좀 그 다항식에서 차원을 좀 높여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2차원까지 확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플러스를 해보면
뭐 저는 나쁘지 않아요. 뭐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좀 그러니까 세컨 디그리까지 가는 폴리노미얼로 피팅을 하는 이제는 넌리니어 리그레션을 한 거예요. 넌리니어 리그레션을 해서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근데 이제 뭐 두 번까지 왔으니까 더 욕심을 내 볼게요. 자, 여기는 뭐냐 하면 요게 또 재밌는 건데 파이썬에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코딩인데 파이썬에 있는 H스택을 하는데 이렇게 해놓고 이 i를 레인지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착착착착 스태킹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3까지라고 할게요. 그러면 3까지인데 여기도 보면 다시 D를 3으로 하고 여기를 D로 하고 그러면 되나요? 네, 이렇게 해서 해보겠습니다. 하면 지금 D가 이 파이썬에서는 레인지가 D면 3이면 0, 1, 2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똑같은 겁니다. 차원을 높일게요. D를 먼저 4 하면 3차까지 가겠다는 뜻이죠. 가면 뭐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또 뭐 하나하나씩 증가해 보겠습니다. 5까지. 뭐 이제 뭐 이렇게 5차원이에요. 이제 이게 요거는 제가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요건 신경 쓰지 마시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세타 not, 세타 0, 세타 1, 2, 3, 4까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폴리노미얼이 4차까지 있는 거예요. D가 5면 언제까지 갈 수 있나요? D를 얼마까지 증가시킬 수가 있나요? 데이터 포인트가 10개입니다. 그러면 10까지 하면 어떤 리그레션으로 피팅이 될까요? 10까지 하면 9차까지 맞습니다. 근데 9차까지의 리그레션 맞고 근데 그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까요? 제가 실행 안 시켜서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까요? 이 그래프가 모든 점을 지납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요거는 제가 넘어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 하면 이걸 보고 지금 데이터 포인트가 10개예요. 그 이야기는 이게 10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에다가 쭉쭉쭉 가서 이렇게 할 거죠? 맞죠? 그러면 지금 여기가 어디까지 가냐 하면 X9까지 가는 겁니다. 그럼 이게 몇 줄인가요? 이게 몇 줄인가요? 칼럼이 몇 개인가요? 지금 칼럼이 9차까지 제가 가정을 하면 10개죠. 그러면 결국은 뭐 이 세트 이게 뭐 이걸 제가 이걸 읽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게 뭐 행렬 A죠. 이게 10 by 10이에요. 맞죠 지금? 그러면 Y는 A 세타에서 A가 스퀘어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솔루션 이거는 well defined 된 거예요. 그러면 A가 일반적으로는 A가 인버스가 존재하겠죠?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가면 세타가 정해지죠? 정확하게. 그러면 이게 Y 해시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겁니다. 정확하게 값을 예측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플랫이 있을 때 이거를 정확하게 다 지나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그젝 솔루션이 존재하고 에러의 서메이션이 뭐 에러든 에러의 제곱이든 이게 0이 된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아이디어라기 어떻게 얘기할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1000개가 있어요. 트레이닝 데이터셋으로. 그러면 저는 이 1000개의 데이터를 모두 지나는 넌리니어 리그레션을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모델을 뭐 999까지 하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면 언론의 개수와 컨스트레인트 개수를 무조건 같게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럼 에러가 0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리그레션에서의 에러는 항상 0이 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요거 이야기까지 가고 그러면 좋아요. 그냥 여기서 돌아온 것처럼 10까지 했습니다. 플랫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됐어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첫 번째, 모든 점을 다 지나요. 에러가 0입니다. Well defined then systems of linear equations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옵티마이제이션 관점에서는 미니마이즈를 해서 완벽해요. 에러가 0이 됐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이 그림에서 리그레션에서의 최대 목적은 제가 항상 자꾸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의 이게 옵티마이제이션 관점에서 에러를 0으로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새로운 x가 0일 때의 y 값이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 데이터 포인트는 실험을 했으니까 다시 여기 포인트를 예측할 이유는 없죠.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마이너스 3은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8로 예측해요. 이 모델은. 여기에서는 완벽하게 예측을 했지만 이 디그리가 높아지면서 여기를 잘 끼워 맞추려고 값들을 막 바꾸다 보니 이 근처에 있는 값들이 너무 막 오버슈팅을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착각하실 수 있는 게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가지고의 애큐러시를 최대로 맥시마이제이션 시키는 것이 베스트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사실은 여기에서는 성능을 그렇게 높이는 것이 무조건 좋지는 않아요. 이게 지금 그냥 머신러닝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오버피팅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트레이닝 데이터셋 데이터를 너무 오버해서 피팅한 거죠. 오버하면 안 되는데. 너무 오버를 한 거죠. 지금 이거 보면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은 이 1번과 2번을 그리면 모든 사람들이 1번이 좋다고 여러분들이 다 이야기할 겁니다. 제가 말한 이런 이유에서. 그런데 자, 여러분 지금은 그냥 1차원 또는 2차원에서 플러스 하니까 이게 당연한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려해야 될 x가 100개라고 하죠. 차원이 100차원이에요. 100차원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피팅한 모델이 오버피팅이 났는지 안 났는지를 알 수가 있을까요?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게 어려운 거죠. 사실 거기서 실력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100차원 공간상에서 모델이 과연 오버피팅이 일어났는지 안 났는지 그게 어려운 거죠.